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세 손가락이 나오는 이 범위가 있어요. 세 손가락이 나오는 범위가 있는데 손 쪽으로 넘어오면 세 손가락의 이 너비 부분 있죠. 약간 직사각형의 범위. 자, 이 직사각형의 범위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결국에는 손목의 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 손가락이 나오는 이 간격, 이 간격이 얼추 비슷하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여기 폭은 조금 좁고,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나오는 이 범위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와 이 중간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세로의 길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지가 실제로 우리가 손을 그냥 펼쳐놨을 때 이 중지의 길이와 손등의 이 길이, 가운데 중지가 위치하는 이 길이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대략 위치하면 중지가 한 이쯤 오겠네요. 대략 지금 눈금으로 표시해봤는데, 자, 이쯤 오니까 여기서 저는 손가락이 사실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마디를 우선 두 개로 끊어요. 뭐 나중에 디테일을 올릴 때는 세 마디로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데, 처음에 그릴 때는 웬만하면 그냥 두 개로 끊어버려요. 이게 그리기 좀 쉽더라고요. 자, 중지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끝이에요. 네,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인 게 뭐냐면, 중지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 길이가 다 잡힙니다. 여기에 원래 그림이라는 게 손톱이 있는 손이 있고 손톱이 없는 그림체들도 있잖아요. 결국엔 손톱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손톱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 부분보다 손톱이 자라나는 시작점 있죠. 여기가 이 부분에서 나머지 검지와 약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마디 두 개로 끊는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것보다 결국엔 그냥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지보다 이 옆에 있는, 양쪽 옆에 있는 검지와 약지가 조금씩 짧다라고만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같게 하면은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 꼬일 수 있으니까 살짝 짧다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우선 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엄지에 아까 이제 뿌리가 되는 이 지금 삼각형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나머지 세 손가락 이 위치에서 손가락을 붙이면 이것보다는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엄지가 이제 길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엄지가 약간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파란색 선 있죠? 이 선과 같은 간격으로 엄지 끝이 위치가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엄지의 길이와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유사하다. 여기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저는 무조건 거의 두 마디로 끝내고 나중에 이제 마디를 바꿉니다. 세 마디로 이제 손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거를 방향을 한번 바꿔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평상시 그리는, 자, 이 상태. 그럼 여기 길이 벌써 나왔죠. 자, 이게 그럼 중지의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살짝 새끼 손가락의 위치,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의 삼각형.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이라는 어느 길이의 수치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눈금을 대략 표시해서 1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중지,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이 정도 길이면은 옆에 있는 검지와 약지 손가락은 중지보다 조금 짧다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만 그냥 신경 써가지고 짧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새끼손가락은 아까 이제 중지 같은 경우는 손톱 시작하는 이 정도 길이로 조금만 짧아졌는데, 이거는 옆에 있는 이 약지 손가락 있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한 손톱이 한 2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원래 이제 마디가 3개라고 치면은 여기 마디 이렇게 마디가 3개잖아요. 손가락이. 그럼 이쪽 마디에서 이렇게 곡선처럼 내려왔을 때 얼추 이 위치에 닿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새끼손가락 그래도 길이가 안 잡힌다라고 하면 순서를 좀 바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엄지부터 그리셔도 돼요. 엄지가 이쪽보다는 조금 더 긴 손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엄지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이 길이와 새끼손가락의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손등과 손바닥의 차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손등과 손바닥의 차이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손등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검지에서 이쪽으로 그냥 조금만 더 빠져나가는 라인만 생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꼭 필수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등하고 손바닥 차이를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손톱을 그려버리는 순간 사실 게임은 끝이에요. 왜냐? 손바닥에 손톱이 달려있진 않잖아요. 손등에 손톱이 보이게 되겠죠,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뭐 손톱을 그리면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손등인 거고, 안 그려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엄지손톱이 각도가 조금 달라요, 나머지 손톱에 비해서. 자, 이렇게 있으면 엄지손톱이 이렇게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손톱은 지금 이제
이제 이게 뷰가 약간 위에서 보는 뷰잖아요. 그래서 손등이 정면 위에서 보는 건데 엄지 같은 경우는 얘만 혼자 약간 옆면으로 눕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정확하게는 45도 정도로 이렇게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약간 옆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톱을 그립니다. 엄지는 옆면이고 나머지는 정면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 네 손가락의 손톱은 옆면이고 이거는 그때 가서 정면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손등에 달라붙는 이 뿌리 부분을 저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꼭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손등과 손바닥의 차이점을 구분할 만한 어떤 포인트를 이것도 그림체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손톱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손등의 뼈 부분에 돌출되는 라인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손바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금이 나가겠죠. 자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붙여도 돼요. 엄지에 이어지는 이 손금 있죠. 손바닥의 주름인데 이걸 바로 붙여도 되고 실제로는 엄지가 이쪽에 있으면 이것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내려오면서 이제 이 손목에서 이 중간 위치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이런 주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시작하는 이쪽 주름들, 이런 주름들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손의 형태는 똑같이 갖고 갔지만 손등에서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요소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손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손바닥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소를 더 추가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손바닥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옆면도 한번 보면 아까 옆면 같은 경우는 자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으로 갈수록 살짝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면 2분의 1, 2분의 2 크기가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자 먼저 이거의 이 위치는 이제 엄지가 만들어지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 길이라고 하면은 중지의 위치죠. 자 중지의 위치를 대략 눈금으로 표시하고 중지의 길이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옆면에서 봤을 때 중지의 이 뿌리 부분과 중지가 가장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중지까지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 같은 경우는 이 상태, 이게 엄지 쪽에서 바라보는 옆면의 손이니까 중지와 엄지 사이에는 검지가 있죠. 그럼 여기에 살짝 밑에 검지를 그려줘야겠죠. 대신에 검지는 좀 짧게, 아까 짧다라고 설명했죠. 조금 더 짧게. 그럼 이 부분 지워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검지에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엄지 손톱이 여기는 이제 정면으로 보이죠. 정면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옆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약간 손톱 그리기 어렵다 라고 해서 내 그림체에는 손톱을 안 그릴 거야 하면서 이제 뭐 지우셔도 되는데, 알면서 이제 내가 그거를 안 하는 거랑 이걸 몰랐지만 표현을 해볼까 어중간하게 어색하게 이제 하던가 혹은 아예 몰라서 표현을 못 하던가, 이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옆면이 보였을 때 손톱에 보이는 범위, 이게 곧 손가락의 각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새끼손가락에서 바라보는 손의 옆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톱만 지워줄게요. 손톱. 자 그럼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하나만 그냥 더 추가해 주세요. 여기 조금 더 밑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워줄게요. 자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엄지의 마디주름을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누가 봐도 얘는 엄지 쪽에서 바라보는 손 옆면인 거고, 얘는 누가 봐도 손톱이 없고 이 마디주름과 여기 지금 세 손가락이 보이죠. 새끼손가락, 약지, 그 다음 중지. 물론 이제 여기에 검지가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는 엄지 쪽에서 바라보는 손의 옆면은 이제 검지와 중지까지만 보이고, 이제 새끼손가락에서 바라보는 손의 옆면에서 보여지는 손가락의 범위는 세 손가락과 엄지의 그 뒷면이 보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그릴 때 꿀팁. 자 손을 그릴 때 우리가 왜 직사각형을 입체적으로 그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손가락이 나오는 지점과 손목이 붙는 지점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그리면 좀 딱딱하죠. 이거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 휘어주세요. 젤리처럼. 자 젤리처럼 휘어주고, 이걸 너무 의식해서 곡선을 또 약간 이렇게 좀 의식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또 너무 딱딱한 젤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 이제 저도 그림을 오래 그려봤는데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곡선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휘게 이렇게 휘어지고, 자, 여기가 손바닥이라고 치면, 자, 이 상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내 손가락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손바닥의 길이가 나온 이상 우리가 손가락의 길이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1대1 길이의 비율로 그렸을 때 중지의 길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손의 운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 그리는 게 왜 어렵냐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 주다 보면 손의 각도라든가 손가락의 어떤 변동되는 이런 범위 자체가 무한이에요. 무한. 개수 자체가 범위가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이론으로 딱 대입시켜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조금 편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약간 접잖아요. 살짝 새끼손가락을 접는다라고 가정하면 이 접는 길이는 또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걸 살짝 지워줄게.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새끼손가락의 길이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만약에 지금 손바닥의 길이랑 이 중지의 길이랑 이거를 펴졌을 때 중지 길이인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펴졌을 때이긴 하지만 이 길이를 움직일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곡선을 약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꺾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아까 손가락 마디가 3개라고 했는데 저는 좀 쉽게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최대한 2개로 마디로 끊어서 그리고 나중에 수정할 때 마디를 그냥 3개로 바꿔버립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걸 펼쳐보게 되면은 손가락이 여기까지 올 거야 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같은 이 가이드라인도 항상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접혔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펴주세요. 어떤 손가락의 동생이건 간에 새끼손가락이 많이 접혀 있으면 서서히 펴지는 손의 흐름이 가장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럼 중지의 길이를 우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보는 상태, 그 다음에 검지가 가장 많이 펴지겠죠. 이렇게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자연스럽죠. 조금 최대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지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아까 살짝 나온다라고 했죠. 삼각형이 이 중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의 주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쪽이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엄지손의 마디의 주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핵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새끼손가락을 조금 더 많이 꺾어준다, 그리고 점점 펴진다라는 개념의 이론인 거고, 이 이론은 어떤 각도를 그리던 간에 사실 다 적용이 됩니다. 정말 쉽게 손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중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중지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나오죠. 자, 이 정도 나오면은 여기서 뭐 새끼손가락을 이 관절을, 이 부피감을 다 표현하지 말고 관절의 핵심 부분만 이렇게 꺾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점점 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두께감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운동성을 만들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만들더라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손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 새끼손가락이 만약에 펴진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이 다른 방식으로 접힌다라고 하면 손이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힘의 영향의 운동성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손가락의 관절을 막 꺾어가지고 만드는 손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힘을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손의 자연스러운 그 형태는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이 가장 많이 약간 접히고,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많이 접혔으면 조금 덜 접히는 식으로 점점 펴주는 거죠. 이 상태의 방식을 이제 손 그릴 때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등의 길이가 있으면 중지의 길이를 폈을 때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그럼 이 지점에서 움직이는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손가락 길이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를 꼭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얼추 이 오차 범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벗어나거나 뭐 약간 짧거나 약간 길거나 해도 뭐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적당하게 이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완전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그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제 이론보다는 완전
이제 단단한 어떤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그리시는 게 좋은데, 저는 뭔가 좀 만화적인 요소로 좀 편하게 그리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으로 적당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